이번 달 개발자 한 달에 책 한 권 읽기 3월에 읽을 책은 피플웨어죠. 이 책은 초판은 1987년에 나왔고요. 12년이 지난 다음에 2판이 나왔어요. 1999년에 2판이 나왔고요.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신문사에서 번역을 해서 냈었고 저도 그걸로 처음 읽었었어요. 14년이 또 지난 다음에 3판이 나왔죠. 그게 바로 이거죠. 이 책은 이 두 분이 쓰셨어요. 왼쪽에 계시는 분이 톰 드마르코 님이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티모시 리스터 님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이가 꽤 되죠. 왼쪽에 있는 분은 1940년생, 오른쪽에 있는 분은 1949년생. 만약에 뭐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아저씨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이 아저씨들이 더 나이 많다고 하시면 됩니다. 어르신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이 책의 원제는 피플웨어, 생산적인 프로젝트와 팀이라는 거죠. 앞에 있는 피플웨어는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거를 살펴보면 사실 생산성에 대한 거죠. 이 책은 생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계속.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생산성을 끌어올릴 건데 그거에 대해서 그 생산성을 높이는 열쇠로 사람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피플웨어라는 제목으로 지은 거죠. 이 책의 주제는 되게 단순해요. 맨 처음부터 아예 대놓고 스포를 하죠. 저자들의 서문이랑 1장 초반에서 그냥 얘기하죠. 우리 업무에서 제일 중요한 주요 문제는 본질적으로 뭐냐? 그런데 사실은 기술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대부분은 기술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관리자들은 자꾸 기술적으로 이런 도구를 써보면 어때요? 라는 그런 현혹에 막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는 기술적인 문제는 굉장히 쉽고 우리는 대부분 개발자로 살아왔었기 때문에 관리할 때도 개발자처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너희들 공돌이들, 이과에 있던 사람들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바로 사회학적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은 되게 껄끄럽고 이런 거 얘기하면 이거 얘기하고 자신도 없고 내 전문 분야 아닌데 할 것 같은 게 사실은 이 프로젝트를 망가뜨리는 원인이자 성공하는 프로젝트들의 성공 비결이었다는 거죠. 특히 기존 생산 분야하고 개발 분야의 차이를 지적하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건 지식 노동자라는 거죠. 관리자가 되기 전에는 개발자라면 다들 알고 있던 거 나한테 이런 거 하면 짜증나고 귀찮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싶었던 게 내가 갑자기 관리자가 딱 되자마자 관리 쪽에서는 이런 거를 한대 하면서 탑재 딱 하면서 갑자기 내가 여태까지 당했던 거를 싸그리 잊고 돼버리는 게 문제죠. 그러면서 지식 노동자의 특징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요. 또 우리는 팀으로 작업을 하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팀의 사기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죠. 뭐 그냥 너 싫어? 그러면 너 내쫓고 거기 새로운 사람 보내줘요. 뭐 생산 쪽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물론 최근에 생산 쪽에서의 논의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게 여기는 관리자들이 많은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품질과 자존심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관련이 있다고 하고 이건 감정적인 문제, 뭐 논리에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다. 우리는 인간이고 감정에 휘둘리는데 어떻게 이걸 빼놓고서 얘기를 하느냐 그런 걸 하죠. 그리고 이 품질과 자존심에 관한 논의들이 사실 최근에도 계속해서 소프트웨어 장인정신이라는 식으로 해서 얘기가 되죠. 실질적인 얘기로 딱 넘어오는 거죠. 환경은 얼마나 중요할 것인가, 뭐 사무실이 어떻게 생겼든 그게 뭐가 중요한데 어떻게 할까? 창가 자리를 앉는 사람이 이득 보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창가에 아무도 앉히지 말자. 뭐 그런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지하실이 참 좋지. 공평하게 모두가 최악의 자리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 영국 드라마 중에 보면은 시트콤 중에 IT 크라우드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IT 부서는 지하에 있죠. 문의를 하죠. 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절대 불멸의 진리를 먼저 얘기를 하죠. 컴퓨터는 껐다 켜보셨나요? 뭐 그런 얘기들을 하죠. 어쨌든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저자들이 그 유명한 코딩 월 게임이라는 연구를 하죠. 이거를 한 거는 각 회사마다 2명씩 뽑아서 둘은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했기 때문에 개인들 간의 차이도 볼 수 있고 여러 회사에서 했기 때문에 회사들 간의 차이도 볼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생산성이 좋은지, 퀄리티가 얼마나 좋은지 뭐 그런 것들을 보는 걸 하는 거죠. 생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개인들 간의 격차가 무지막지하게 커요. 근데 다들 당연히 그렇겠지. 전문가 집단 사이에서는 격차 크니까. 그런데 의외로 생산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경력이 길면 잘하겠지. 그렇지 않아. 돈 많이 받으면 잘하겠지. 그렇지 않아. 뭐 그런 것들을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1984년부터 1986년까지 진행한 거니까 30년도 더 됐죠, 이 연구가. 근데 아직까지도 여기에서 뭐 얘기한 어떤 환상들, 경력이 많으면 잘할 거야. 그런 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긴 하죠. 어쨌든 간에 생산성에 개인차가 존재한다. 뭐 이거는 다들 아는 거고 뭐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야. 뭐 격차가 생각보다 너무 크지만 뭐 그 정도까지는 얘기를 하죠. 그것보다 재밌는 거, 환경에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개인차 때문이 아니죠. 조직의 차이 때문이죠. 저자들은 오히려 조직 차이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같은 조직에 있는 사람들의 차이는요 적어요. 개인차가 그렇게 큰데 둘이 같은 조직에 있으면 같이 협업을 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적어요. 잘하는 회사는 따로따로 했는데 어쨌든 잘하고요. 못하는 회사는 못해요.
그럼 뭐지? 이거를 이제 우리는 환경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환경 때문에 그 사람이 잘하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거일 수도 있고, 반대로 그냥 잘하는 회사는 계속 잘하는 사람인데 나도 가야지 해서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못하는 데는 못하는 사람만 모이고 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조직 간의 격차가 굉장히 크고, 거기서 환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을 거다라는 걸 하는 거죠. 그리고 저자들은 되게 오랫동안 개방형 사무실을 비판해왔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에 개인을 고립시키자라는 얘기가 아니다 라는 것도 얘기를 하죠. 끈끈한 팀은 개인이 아니라 팀 단위로 해야 되고 뭐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관건은 개방형 사무실이 그냥 열려있어서 나쁘다가 아니라 방해를 얼마나 자주 받느냐,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게 중요한 이유는 몰입 때문이죠. 이거 플로우, 몰입. 지금은 뭐 거의 상식처럼 얘기하는데, 이거 맨 처음에 이 책 나왔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이런 게 있네? 하면서 다른 분야들을 막 참고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하지만 이 책이 나왔을 때만 해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죠. 어쨌든 몰입에 들어가려면은 시간이 필요한데, 마치 자동차, 아주 옛날 차라고 해봐요. 증기로 가는 차예요. 석탄을 막 넣죠. 기다리고 있으면 물이 막 끓죠. 막 달려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몰입도 비슷하다. 그래서 이 방해는 너무나도 치명적이다. 왜냐면 몰입했던 게 깨지고 다시 몰입에 들어가려고 시동이 슬슬 걸렸는데 또 방해가 들어오면 또 안 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환경을 좋게 해야 되는 거 맞아. 맞는데 사실은 우리 환경 좋게 해봤자 회사 밖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심지어 경영자한테 하는 충고.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회사 밖에서 먼저 하라고 해. 막 그런 얘기들 하죠. 환경에 의해서 인재를 언급하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전략은 굉장히 단순하죠. 우수한 인재를 먼저 확보를 하고 채용 전략들 몇 가지를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조직을 떠나지 않도록 행복하게 해주고, 뭐 이직률에 대한 얘기들 하죠. 그리고 구속하지 않고 자유를 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 팀이 만들어지는 순간에 꽤 많은 게 결정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팀 빌딩을 위해서 뭐 리더십, 채용 방법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한번 팀 잘 만들어졌으면은 안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직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팀 얘기로 넘어오죠. 단결된 팀 얘기로 나오죠. 그러면서 두 가지를 구분을 하죠. 팀이랑 워크그룹을 구분을 하는 거죠. 대개는 위아래를 구분 없이 써요. 모여있으면 그냥 우린 팀이야 막 다 그러죠. 근데 실제로는 좀 다르거든요. 특히 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끈끈하다라는 거 강조하고 싶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좀 다르게 하죠. 예를 들어서 외국의 유명한 드라마 A팀, 우리나라에서는 에이트 꽁대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조금 더 끈끈하죠. 둘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데, 왜냐면 단결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단결이 일어나는 이유 또는 그것이 지향하는 건 뭐냐, 목표죠. 핵심이 되는 거는. 저자들은 심지어는 이 목표라는 걸 다루는 법을 다르게,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팀이라는 거를 정의하는 방법을 아예 바꿔버려요. 팀의 목적은 무엇이냐? 흔히 얘기하는 게 팀의 목적은 목표 달성이다. 우리 팀은 뭐를 같이 이뤄내는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안 그렇다는 거죠. 팀이 뭘 해? 팀이 뭔데? 너무 추상적이다. 그게 아니라 팀의 목적은 목표 일치다. 팀이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니라 목표를 일치를 해요. 우리가 팀을 이루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뭘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기 위해서야. 그러면은 그 일들은 개개인들이 한다는 거죠. 같이 여러 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노를 저어요. 그러면은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를 저었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거지. 자, 우리는 그냥 하나의 유기체라서 우리는 팀으로서 노를 저어서 갑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기로 갔어를 같이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디테일한 것들을 결정을 내릴 때는 이런 사소한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를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팀이든 프로젝트든 결국엔 기업 문화 안에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강력한 프로세스와 방법론 뭐 그런 걸 따르면 툴이 있어요. 툴에다 뭘 입력을 해요. 자동으로 짜잔 하고선 뭐가 막 돼요. 그림도 막 예쁘게 그려주고 보고서도 막 자동으로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힘들죠. 그거보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은데요? 근데 기존에 이미 짜여져 있는 자동화된 도구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바꾸려고 하면 훨씬 더 힘드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우수한 인재가 와서 저는 지금 여기에 시간 입력하게 되는데 전 시간보다는 퀄리티 아니면은 뭐 다른 요인들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빌드 횟수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럼 그런 인재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은 떠나든지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러는 규정들이 생산성에 기여하는지를 계속해서 평가를 해봐야겠죠. 쓸모 있는 것만 남겨놓아야겠죠. 그리고 리스크는 앞에서도 뭐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리스크를 회피하거나 예방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관리해야 될 대상이다. 리스크가 관리가 될 때 우리는 도전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리스크를 예방해야 돼. 그러면은 도전 안 하면 확실하게 예방되죠. 안 다치는 방법, 집 밖을 나가지 않는다. 이불 밖은 위험해. 그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죠. 회의 중독에서 벗어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회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같이 딸려오는 거는 회의 왜? 시간 낭비라서 그렇죠. 관리자의 죄악이라고 하죠. 베이스캠프라는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에서 테드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우리는 M&M을 피해야 된다. 악의 축 M&M. 미팅과 매니저.
그래서 M&M을 피해야 된다고요. 둘 다 일을 하려고 하면 자꾸 방해한다는 거예요. 관리자가 와서 막 방해하고 나 일해야 되는데 나 좀 놔요. 회의하자. 두 가지를 피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거기서는 리모트로 일하는 거, 원격 근무로 일하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 다음에 조직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학습해야 된다.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 망쳐도 되니까 이거 뭐 잘못되면 잘못된 거지 뭐. 그러면 이제 훨씬 더 낫다고 하고 학습에 대해서도 훨씬 더 열려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 하죠. 학습 조직이라는 표현들을 쓰죠 되게는. 그래서 뭐 결론이 뭐냐? 저자들은 이런 결론을 내놓죠. 일은 재밌어야 된다. 앞에서 여러 얘기하죠. 뭐 데이터도 있고 사례도 있고 여러 주장도 하는데 뭐 결론은 그냥 일은 재밌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 이 자체로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의 목표기도 하고 또한 결과기도 하죠. 그리고 이거는 어떤 시그널이기도 하죠. 당신은 지금 재밌게 일하고 계십니까? 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지금 내가 어떻게 우리 팀이 어떻고 우리 조직이 어떤지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지표 같은 게 되는 거죠.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이게 홀거 단스케래요. 우리 안에는 거인이 있다. 다 잠자고 있을 뿐이다. 잠자는 거인을 깨워서 도움을 받자. 우리에겐 변화가 필요하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사소한 것부터 작은 거 하나부터 시작하자. 여러 개 동시에 막 해라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씩 해보자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때 조금씩 홀거 단스케의 도움을 받아보자. 그러면 이렇게 마치고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자. 감사합니다. 와.